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8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오늘 또다시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김원경 처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토론이 2개나 있으셔가지고 특히 공영방송 이사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KBS, MBC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열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 노조와 함께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혼자 방송을 하게 됐는데, 봉봉쇼인가요? 네, 뭐 봉봉쇼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 역사적인 북미 회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악수하고 모두 발언하는 것까지 듣고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엔 비공개 회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일단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밋밋했다. 아무래도 양쪽 다 북미 정상 양쪽 다 참모 쪽에서 너무 흥분한 모습 보이지 말라, 그런 조언이 들어가지 않았나. 실제로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근데 그죠? 두 정상이 뭐 딱히 그런 조언이 없어도 그래서 약간 굉장히 굳은 표정과 긴장된 제스처가 눈에 띄었고, 그 악수하는 장면에서. 하지만 이제 그 환담장으로 들어갈 때는 양측 정상이 조금 그래도 웃음기도 있었고 긴장이 풀린 모습도 일부 보였습니다. 되게 이런 장면도 보는구나,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두 명이서 같이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회담을 하는 장면을 보는구나. 네, 놀랍죠. 진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모두 발언은 별게 없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 또 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회담이다, 성과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표출을 짧게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동안 양국 간의 불신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우리가 서로 눈을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점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싹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제스처 있죠? 따봉! 따봉을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해줬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짧게 모두 발언이 끝나고 지금 이제 아마 시작됐을 겁니다. 지금 10시 20분이니까 아마 비공개 단독회담을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게 11시까지 45분간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아마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북미 회담의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을 대신해서 당연히 북미 회담 관련해서 수많은 보도와 사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북미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신문들의 아침 사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재밌다기보다는 조선일보만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이 주요 일간지들의 사설이 쭉 나왔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고발뉴스의 민동기 기자가 이 사설들을 쭉 한번 보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선일보만 빼고 모든 신문들이 거의 비슷해요. 잘 되길 바라. 그렇죠. 잘 되길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대감까지 묻어있는. 그래서 왜냐면은 일단 모든 신문들이, 이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오늘 회담의 핵심은 CVID, 그러니까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느 기간에 하도록 명시가 되느냐, 그리고 그에 맞춰서 북한의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느냐. 이제 그러니까 CVID와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 지원, 이거의 빅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양국 간의 합의를 진전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신문들이 한반도 평화를 열 수 있는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 그렇게 되길 기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들 보수지라고 평가하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역시도 뭐라고 하냐면은, 비핵화는 북미 모두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분명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게 중앙일보 사설이고요. 동아일보도 켜켜이 쌓인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
이 정도면은 뭐 이 근데 경향이나 경향 한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기대감이에요. 아니, 예. 이 정도 됐으면은 이렇게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회담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회담장에 들어간 이상 두 정상이 갑자기 싸우거나. 야 지금까지 우리가 물밑 실무 접촉했던 거 다 뻥이야, 안 해. 야 너네 제재 계속할 거 이렇게 될 일은 없다는 거죠. 회담장에 들어간 이상 하나마나한 얘기라도 하고 나옵니다. 좋은 얘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죠. 가장 안 돼도 다음에 또 만납시다. 예. 그렇죠. 다음에 또 만나거나 또는 다음 회담 일시를 명토받거나 이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비핵화나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뭐 일정이라든가 프로세스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진전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회담이 굉장히 안 됐을 때 시나리오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신문들이 이렇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인데 일단 조선일보 사설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정도의 기대감도 표출이 안 돼 있어요. 조선일보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문제의 핵심은 핵 폐기의 시한을 명시하고 그 시한 내에 CVID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약하자면 무조건 단기간 내 CVID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명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사설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박을 하는. 그렇죠. 예. CVID를 실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문에 쓰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은 무의미하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어떤 압박, 미국에 대한 압박인데 사실상 이런 압박은 다른 신문 사설에는 없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다. 예. 비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나갈 때쯤에는 회담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조선일보의 이런 강경한 태도가 어느 정도로 합리적인지 우리가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 내일이 더 기대돼. 예.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내일은 또 어떻게 할지.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설을 비교해드렸는데 이 정도 사설은 얌전한 거예요. 신문이 자기네 이름 걸고 하는 사설이라 얌전한 편이고 조선일보 6은일 칼럼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조선일보는 진짜 혼자 갈 길 가네. 진짜. 네. 이게 역시 12일자 칼럼인데 장난 아닙니다. 일단 제목이 트럼프 나쁜 거래하면 대한민국만 낙동강 오리알 될 판. 제목이 이미 이게 지금 보면은 트럼프를 약간은 겁박하는 거거든요. 너네 나쁜 거래 하지 마. 이런 겁박인데 지금 얼마 전부터 조선일보가 북미 회담을 앞두고 한 지난 금요일부터 굉장히 미국을 약간 압박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또 화제가 됐던 게 지난주에 미국은 가끔 우리를 배신했다. 뭐 이런 칼럼 기억나시죠? 예. 언제부터 미국의 배신을 그렇게 조선일보가 계속 미국 좋아하고 미국 따라해야 된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 댓글에서 인기 있는 댓글 약간 뭐라 그럴까 유행어가 뭐냐면 조선일보 기사마다 뭐라고 쓰시냐면 너네 반미하니? 예. 이런 댓글이 무지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 네티즌들이. 조선일보 반미로 돌아섰네. 예, 물론 물론 그런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제 위트 있고 비꼬는 것이죠. 물론 조선일보를 옹호하는 댓글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재미있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어느 정도 갑자기 미국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그런 류의 칼럼과 보도가 상당히 많아져서 그만큼 화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일자 그러니까 오늘 북미 회담이 있는 날의 칼럼 역시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면서 이 6은일 칼럼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의 CVID 그러니까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전에 일단은 북한의 ICBM을 폐기하는 선에서 김정은에게 체제 보장을 해줄까? 나는 이런 의심이 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과 그 지지자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판이다. 김정은이 말하는 체제 보장이란 한국을 떠받쳐온 가장 든든한 버팀목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의 칼럼은 해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ICBM만 폐기 약속을 얻어내도 김정은에게 체제 보장을 해줄 것이다. 핵폐기가 아니라. 예.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데 김정은이 말하는 체제 보장은 한미 동맹 해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트럼프가 ICBM 폐기만 하는 선에서 체제 보장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체제 보장의 의미는 한미 동맹 해체다. 그럼 트럼프가 한미 동맹 해체를 해줄 것이다 이런 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무튼간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시네요. 뭐 한반도의 운명은 결국 북쪽의 김정은 전체주의 집단과 남쪽의 민족 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 출신들의 합작이 됐다. 뭐야? 남쪽의 자유민주 세력은 한몫 들기는 고사하고 적폐 세력 낙인이 찍혀서 소멸당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혁명에 중국, 러시아는 적극 개입하려 하고 민국은 냉정한 셈법으로 돌아서려 한다. 한미 틈새는 이미 벌어졌다. 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미 틈새가 왜 벌어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미회담이 오늘 있었고 어제도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로 넘어가는 밤에 그러니까 그저께죠. 폼페이오도 와서 설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예, 한미 동맹. 근데 왜 벌어져?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런 걸 잘 모르시나 봐요. 뭐야 이게? 그래서 그저께 밤에, 그러니까 어제 밤으로 넘어가는 밤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거든요. 아무튼간에 뭐 지금 유근일 전 주필의 걱정은 뭐냐면은 김정은 세력과 이분이 보시기에는 청와대가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 세력에게 장악당했다고 보시고 있거든요. 이분은 그 둘이 짬짬해가지고 지금 한미 동맹을 망쳐놨다 뭐 이런 걱정입니다. 아무튼간에 유근인 전 주필은 트럼프 대통령이 CVID 그러니까 비핵화를 안 하고도 자국을 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폐기를 한다 그래도 체제 보장을 해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한미동맹 해체다. 이런 결론인데 이게 굉장히 비약이고요. 일단은 굉장히 비약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ICBM만 폐기를 한다고 해서 체제 보장 약속을 해줄 것이라는 그 어떤 근거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정황상으로 보면 오히려 미국 쪽이 더 강경했죠. 비핵화에 대해서. 화학무기 얘기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한번 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근인 전 주필의 이런 걱정은 약간 기우다. 좀 너무 나가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아무튼간에 뭐 조선일보의 태도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민동기 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중에 조선일보만 북미회담에 실패를 바라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논평을 하셨어요. 별반 성공을 바란 것 같지 않다. 실패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심지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저렇게 기대감을 나타내는데 아무튼 재밌는 신문입니다. 아니 전 세계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코너는 부산 민원연의 전화 연결이 준비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박정희 사무국장님 모시고 부산 지역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부산에서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부산 민원연도 함께 부산일보 그리고 부산 지역 선거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어떤 문제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셨나요? 네, 그 부산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그 부산일보의 안병길 사장의 배우자가 그 자유한국당 그 시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선 후보 등록을 신청하고 이렇게 한 건 벌써 5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뭐 정식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저희가 뭐 5월 11일 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 본인은 그러니까 배우자의 일이고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선거를 감시해야 될 언론사의 그 일반 직원도 아니고 사장인 배우자가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이제 시의원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 네. 그러니까 뭐 두 분 중에 적어도 한 분은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결단을 하라라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계속 뭐 외부 세력 운운하고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뭘 그렇게 걱정하냐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쭉쭉 강행을 했었고요. 24일 날 뭐 결국은 후보 등록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당시에 약속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선거 절대 중립을 지킬 것이고 부인에게 뭐 절대 도울 수 없다. 너 혼자서만 뭐
100% 선거를 하라라는 식으로 약속을 받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명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희가 그 뒤늦게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바로는 공식 선거운동이 되자마자 안병길 사장이 이제 자기의 지인들에게 자기 그 배우자를 이제 홍보하는 그리고 또 홍보해달라고 하는 부탁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선거운동을 한 것이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도 그렇고 뭐 부산일보 노조에도 그렇고 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본인 고등학교 진주고 뭐 동문과 그리고 여러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뭐 이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너무 뻔뻔하잖아요. 이제 선거운동을 원래 해서도 안 되는데 하지 않겠다고 사실 조합원 자기 구성원들에게 철저까지 약속을 해놓고는 보란 듯이 사실은 약속을 깨버리고 그렇죠. 또 했고 또 하고 난 게 노조가 성명을 내고 나니까 다음에 자기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선거가 시작되면서 그래도 가족이 저렇게 고군분투하는데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냥 문자라도 하나 해라, 직접 나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위에 너무 이제 권유가 많아서 했다. 그리고 선관위에 문의해 보니까 자기가 부산일보 사장이라는 명의를 넣어도 되지만 자기는 차마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개인 이름으로만 문자를 넣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회사 얘기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인은 이걸로 수습이 된다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글이 그 부산일보 구성원들에게 결정적인 그 촉매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진짜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부산일보 내부 구성원들은 뭐 대체로 제가 다 그건 들은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 후보의 배우자가 뭐 당선되고 말고 당락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이 안병길 사장은 더 이상 사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퇴진 운동을 하겠다, 이런 좀 결의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출마를 한 안 사장의 부인이시죠? 네네. 예, 그 정확히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지금 어느 지역구에 뭐로 출마하신 거예요? 그 박문자 씨고요. 예. 그 해운대 1 선거구, 시의원 1 선거구거든요. 시의원을 뽑는 1 선거구에 해운대구 시의원으로 나가셨군요. 네네네. 후보자한국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셔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계십니다. 보통은 이 언론사 쪽에서, 물론 언론사 이제 출신의 정치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가족을 포함해서 사퇴를 하신 다음에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제 정계로 진출하기 마련인데, 부산일보가 그래도 부산 지역에 아주 큰 그 신문이잖아요. 가장 크잖아요. 이게 지금 사장 부인의 출마, 특정 정당 소속 출마로 인해서 혹시 실제 보도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있나요? 선거 보도에서? 일단 이분에 대해서 보도가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출마자인데. 그 해운대 1 선거구에 이제 그 후보자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될 어떤 그 선거 정보잖아요. 근데 이 선거 정보가 그 더 많이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이제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보도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산일보 구성원들의 생각은 우리가 보도를 잘 하든 못하든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사장이 특정 정당의 그 후보랑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의심을 받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의심을 받아서 공정성이라는 그 제일 중요한 가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사실 입은 거죠. 명예가 굉장히 실추가 되었고, 본인은 부산일보는 30년 역사의 편집권을 확보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절대 공정 보도가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가 공정 보도를 지키면 되지 않느냐. 나는 전혀 침해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만, 그거는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 이미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언론사들도 사실은 약간 동업자 의식이 있잖아요. 동종업계. 그랬을 때 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KNN이 이제 그 약간 그 뉴스에서 시의원 경쟁률이 치열하다면서 그런 부산에서 시의원 경쟁이 치열한 선거 양태를 보도를 했었는데요. 보통 그러면은 치열한 양상이나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특정 지역구의 후보들을 또 이렇게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지역구가 해운대 1 선거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박문자 후보를 비롯하여 그 해당 지역의 5명의 이제 후보들 막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했는데 실제로 제일 치열한 지역은 연제구였고 이게 5대1 정도면 안 치열한 건 아닌데 이 5대1 지역이 된 곳은 지역이 한 5곳이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지역이 선정되니까 저희는 또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 왜 이분을 그래도 보여주려고 했는 건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 다 부담인 것 같다는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부산일보 지역 그 부산일보의 사장님의 부인이 출마 문제가 사실 그 언론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서 보셨겠지만 미디어 오늘 등 이게 저 언론에 보도가 좀 됐어요. 네네.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도하고 싶은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러면은 부산일보를 포함해서 부산 지역 그 KNN 포함해서 부산 지역 언론에서는 좀 보도가 된 게 없습니까? 이 출마 문제 자체를? 아, 네. 그래도 이제 그 저희가 5월 10일 기자회견 할 때 그래도 각 방송사 뭐 MBC나 KBS에서는 와서 좀 이런 상황이 있다, 공정성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들을 사실 단신으로 했고요. 아, 그렇군요. 국제신문 같은 경우도 당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했고 국제신문 또 경쟁사인데 나름. 네네네. 그런데 이제 좀 그래도 이런 문제는 좀 제기를 어쨌든 부산일보의 어떤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6월 1일 날 그 언론 노조와 부산일보 지부가 정수장학회 앞에서 서울 이제 그 정수장학회 앞에서 또 정수장학회도 이제 임명권자잖아요. 그렇군요. 때문에 그래서 니들도 여기를 방관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그때를 계기로 KBS 부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좀 논란들을 좀 다양하게 짚었고 뭐 이렇게 안병길 사장이나 후보 측의 입장도 담아주고 또 학계의 우려까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담아서 그런 보도들은 또 뭐 저희들도 좋은 보도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사장 임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군요. 주주입니까?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군요. 정수장학회가 그 부산일보의 100% 대주주이기 때문에 100% 대주주예요. 그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약간은 뭐 우리도 이제 명예 내지는 공정 보도 훼손에 뭐 우려한다는 이런 건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뭐 좀 지켜보자. 아직 뭐 선거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후보 등록하기 전에는 등록하는 걸 지켜보자. 이제 뭐 선거가 진행되고 나서는 뭐 지켜보자. 계속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노조하고 그 안 사장이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안 사장은 일단 사퇴 의사는 밝히신 바가 없죠. 네, 사실 현재로서는 이제 전혀 이제 아까 말한 문자 그가 이렇게 폭로되고 기자 노조에서 이제 성명서를 낸 다음에 이제 자기 입장문으로 뭐 자기의 아까 말한 가족을 그냥 도왔다라는 정도의 낸 이유로는 아직은 침묵인 것 같고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요. 이게 자기가 워낙 계속 우리는 공정보도 문제 없다고 공언을 하다 보니 이제 노조 그 부산일보 노동조합하고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그 이분이 2015년 취임 이후에 실제로 그 공정 보도에 그 이제 끼친 그 편집권 침해한 사례가 없느냐 이런 거를 전수조사를 벌였거든요. 근데 되게 좀 충격적으로 네, 이 기자분들이 50% 이상의 그 편집권 침해를 겪었다. 부산일보 기자들이. 네, 그리고 그 적어도 70% 이상이 동료가 그 편집권 침해를 당하는 걸 사례를 목격했다라고 답을 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긴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우자 출마 문제가 이제는 정말 그 안병길 사장의 그 사장으로서의 이렇게 제대로 했느냐, 그 사장으로서 부산일보라는 신문사의 편집권이나 공정 보도를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번지고 있는데 드러난 내용들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더더군다나 이제 부산일보는 좀 물러설 수가 없는 거, 부산일보 지부는 더 물러설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소개 조금만 더 하면 이 나온 것 중에 계속 부산일보 그 지면의 사유화를 지적했는데요. 안병길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 부산일보 1면에는 정상학회 이사장과 안병길 사장의 골프 시타 장면이 사진 기사로 실렸고 또 안병길 사장의 뭐 시시콜콜한 동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단골 기사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뭐 하루에 2번 이거 뭐 어쨌든 사장은 회사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사진 기사로 2번이 나올 뭐 이럴 때도 있어서 하나를 빼면은 막 그걸 또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좀 내부의 문제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부 자성을 했기 때문에 100% 오픈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전해 들은 바인데 저희가 어쨌든 배우자 출마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건데 안병길 사장 배우자와 관련해서 편집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23%나 됐습니다. 부인에 관련해서?
네, 배우자 박문자 씨가 살인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뭐 협회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각종 유치원 관련 기사가 나올 때 이런 교육부 기자들, 해당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권 침해 사례들이군요. 예. 네, 그러니 더구나 이제 이게 지금만 어떤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된 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사실 누적된 문제였고 그래도 이제 이게 내부 문제라서 이제 부산일보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자기만 뭐 이렇게 겪고 묻었게 되고 조금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공론화되어서 좀 밝혀지게 되었고 이제 안병길 사장 퇴진 주장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안병길 사장의 편집권 침해 그리고 부인의 자유한국당 출마 이거 사실 엄청나게 큰 심각한 문제인데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혹시 우리 부산 지역 시민들의 좀 반응 좀 어떻게 여론이 있습니까? 좀 이게 들어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 오히려 기자들은 뭐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그래도 뭐 배우자의 출마를 이렇게 아무리 부부지만 뭐 할 수 있겠냐 내지는 또 뭐 지키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걸 처음에 들었던 오히려 시민들 즉각적으로 들었던 반응이 언론사 사장이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되게 상식적으로 많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저희가 그때 5월 10일 뭐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이제 시민들의 독자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거를 이제 구성원들도 사실은 좀 더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게 이렇게 안병길 사장을 향해서 좀 싸울 수 있는 또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내일이 선거기 때문에 일단 안병길 사장의 사퇴나 부인의 사퇴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선거는 강행을 하시겠네요. 앞으로 부산일보 구성원들이 더 싸워 나갈 것 같은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사무국장님과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우리가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편집권 문제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분이 당선된다. 사실 당선되지 않더라도 지금 선거 국면에서도 사장의 부인이 출마를 한 상황에서 과연 기자들이 객관적인 보도, 선거 보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럼 만약에 이분이 당선된다 그러면 시의원 관련해서 시정 관련해서 역시 객관적이고 냉철한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못하죠.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예. 그러니까 지금 안병길 사장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보도 자유롭게 니네가 하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미 인터뷰에서 역시 말씀드렸지만은 안병길 사장이 이미 심지어는 박문자 후보도 자기가 운영하는 유치원 관련해서 이미 편집권 침해를 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미. 심지어는 기자들의 70%가 동료가 편집권 침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고 여론조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언론사의 가족이나 언론사주 본인이 정계 진출할 때는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출마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고 아무튼 간에 이 박문자 후보가 출마를 해서 선거 진행 중이라는 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부산 지역 시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박문자 후보가 사퇴를 하든 간에 안병길 사장이 사퇴를 하든 간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점. 네. 현재 제가 말씀드린 박문자 후보가 출마한 부산 해운대구 제1선거구는 3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도 유심히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예. 나쁜 보도 스크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 일주일간의 종편 보도 채널 시사 프로그램 및 보도 대담의 경향, 선거 보도의 경향을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그러니까 선거를 딱 일주일 남겨놓았던 시기 선거 보도입니다. 바로 전주죠.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마지막 주에 선거 보도 비중이 12%까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기간인데 이럴 수는 없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6월 첫째 주에 26.9%까지 일단 올라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3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되고 그 바로 직후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예요. 사실은 26.9%도. 왜냐면은
드루킹 사태가 터졌던 4월 14일부터 4월 말까지, 4월 30일까지 그 2주 동안에 3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 할 때는 37. 선거가 한 달 이상 남았는데도 37%까지 하더니 선거가 고작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드루킹 사건이 지금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26%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선거보도 자체를. 그러니까 선거보도 자체를 드루킹 사건에 따라서 좌우하고 있다, 언론사들이, 방송사들이. 선거보도가 아니라 드루킹 보도.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미 회담의 파급을 우리가 아무리 감안해도 4월 달에는 뭐 남북 정상회담 없었습니까? 그때는 드루킹 사건이 터지니까 37%나 주구장창하더니 지금은 또 드루킹 사건이 잠잠하니까 잘 안 한다, 선거 자체를. 굉장히 그래서 심각하다. 저희가 지난 토론회에서도, 긴급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드루킹 사건에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 다행인 거는 드루킹 사건이 잠잠하니까 이 선거 방송 내부에, 선거 방송 안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들의 구성, 이거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왜냐면은 종전까지만 해도 이 선거 방송 중에 70% 이상, 한참 높을 때는 90% 이상이 정부 여당 논란이었어요. 즉 드루킹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게 정상화됐어요. 왜냐면 드루킹 사건 더 이상 할 게 없거든. 특검 갔으니까. 네, 특검 갖고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 논란이 15.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거 높을 때 92.8%까지 올라갔었어요. 아니 92.8%면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이슈 이꼴 드루킹이었던 시기가 이제 4월 13일부터 한 4월 31일까지. 5월 2주차까지도 무려 70%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은 일단은 종결이 됐다. 드루킹이 잠잠하니까. 그럼 뭐가 엄청나게 올라갔느냐? 판세 분석이 40%를 넘겼네요. 예. 판세 분석이 40%를 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상적인 선거보도 양태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판세 분석도 여론조사 읊어주고 추이 읊어주고 어떻게 될 것 같다 예상하고 뭐 단일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판세 분석이거든요. 이것만 너무 한다고 저희가 그동안 많이 비판했어요. 다른 선거들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책 공약 비교 심층적으로 해주고 유권자 의제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이번엔 지방선거니까 지역별로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 현안 짚어주고 후보 검증 철저히 하고 이런 걸 저희가 좀 바라는 건데 판세 분석만 주구장창 하거든요.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요. 취재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드루킹 사건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옛날처럼 그냥 판세 분석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쉬운 선거보도. 정책 공약은 6개 방송사 일주일간 방송을 통틀어서 37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에 그쳤고 후보 검증 6분 0.3%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아쉬운 선거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본질적인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좀 특이한 그 구체적인 방송 사례들을 지켜보자면은 이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가 어떤 기간이냐면요. 드루킹 사건이 잠잠해진 대신에 6월 5일날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선거에 매크로 조작을 동원했다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왔어요. 맞아. 예.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9년 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의 증언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두 번의 대선 포함해서 2014년 뭐 지선 뭐 모든 선거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매크로 조작을 했다는 것이 이분의 증언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드루킹 92% 했으니까 이거 매크로 92% 해야지. 네.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의심이 그동안 쭉 있었거든요. 맞아요. 뭔가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또 국정원의 여론 조작이 이미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한겨레가 지금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드루킹 그렇게 열심히 하던 채널A TV조선 6월 5일날 이 보도가 처음 알려졌잖아요.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 단 1분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거를 거론하지 않아요. 드루킹 한 것처럼 하면 6월 5일날 이미 이것만 하고 있었어야 돼요. 저 안 합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MBN이 17분, JTBC가 12분, YTN이 24분, 연합뉴스TV 7분 다 하긴 했어요. 이게 3일간 체크한 거니까 연합뉴스TV는 너무 조그만 거지만 예를 들어서 YTN은 24분 했으니까 하루에 한 8분씩 다뤄준 겁니다. MBN도 17분이니까 꽤 한 거예요. 물론 MBN은 17분의 대다수 분량이 이거는 드루킹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서
네,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다뤄준 것 자체가 대견한 거죠. TV조선 채널이 아예 하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예, 아무튼 뭐 이런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대단한데. 예,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그럼 TV조선 채널 A가 뭘 열심히 했느냐? 이 기간에 6월 4일날 뭐가 화제가 됐냐면은 선관위가 실수를 한 게 한 2건 있었어요. 선거 벽보가 남경필 후보께 누락되고 이재명 후보께 2개가 붙었던 게 2건이 발견됐어요. 이게 이제 발견이 되니까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여위원회냐 그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선관위가 해명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종사원의 실수다. 워낙 많은 데를 붙이고 그리고 이게 선관위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센터에서 사람을 써서 그러니까 주민들 한마디로 주민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간에 작업을 합니다. 야간에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거예요. 2건 정도 실수가 발생했다. 왜냐면은 이게 이번에만 발생한 게 아니고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쭉 이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또 이번에도 이제 공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수가 발생했는데 어떤 건 이재명 후보 것만 2개가 발송되고 또 어떤 거는 뭐 남경필 후보 것만 2개가 발송되고 그러니까 넣으면서 실수를 하시는 거죠. 이게 한 2건, 공보물까지 하면 4건 이렇게 실수가 있었는데 채널A가 이거를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 내내 18분이나 다뤘네. 3일 내내. 새누리당 매크로는 단 1분도 다루지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관건 선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실수라고 해명을 했고 관건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정황이나 증언도 나온 바가 없어요. 종사원이 실수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3일 내내 관건 선거라고 떠든 겁니다. TV조선도 6월 5일날 이것이 정치다 해서 이거는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또 6월 7일까지만 저희가 조사했으니까 이번 주에 또 한번 봐야죠. 이번 주에 또 선거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미령곰탱님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했던 행태 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고 군소정당 무소속이 무시되는 현실도 아쉬워하셨습니다. 저희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종편은 TV조선과 채널A는 한나라당 매크로에 침묵했다는 점. 네. 한겨레가 계속 꾸준히 보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 특검 수사에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지요. 옥수수 요염차님께서 오랜만에 또 제보 하나 해주셨네요. 편파 보도 같다고. 뉴시스의 6월 11일 보도인데 포항 우중 선거운동 백태 민주당 후보 황제 선거운동 눈살이라는 보도인데 이게 편파보도 아니냐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는 감사드립니다. 트러스트 노아님 이제 오늘 그렇죠. 여기 북미회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던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북미 정상회담. 이번 주에 또 월드컵도 있고 정말 큰 이슈들이 많다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확실한 네거티브라는 의견에 본인은 한 표 던지시겠다고. 이거를 왜 누가 들고 나왔으면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보자면은 역시 네거티브라는 점에 좀 심증이 간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재명, 김부선 건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KBS 같은 경우에 그저께 이제 김부선 씨 단독 인터뷰를 내서 화제가 많이 됐었죠.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인터뷰만 딸랑 내고 다른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좀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양쪽의 주장은 무엇인지 또 지금 두 분만이 아니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파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좀 파헤친 보도가 있었어야 돼요. 김부선 씨 단독 인터뷰를 할 정도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인터뷰만 떨렁 나와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어제 KBS가 후속 보도를 내는지 또 지켜봤습니다. 9시 뉴스에서 저녁 종합 뉴스에서. 근데 어제 또 보도 안 했어요. 또 그냥 그걸로 끝.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이게 네거티브 보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방의 목소리만 전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당장 내일이 선거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보도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레이니치센님, 정치인이나 언론들은 다 국민들 편하자고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예. 또 레이니치 쌤님께서 어제 방송에 대해서 참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방송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선거 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역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침묵하는 조중동 비판하셨습니다. 네, 또 천지간 9호님께서도 언론은 참 요상한 물건. 이 물건 요리에 민원연 주방장이 최고수라고. 예. 감사합니다. 네, KJC79님께서는 안희정 씨 미투를 폭로했던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 관련된 그런 보도들 말씀하시면서 김부선 씨에 대해서도 그런 2차 가해성 보도는 없어야 된다. 이런 우려 표명하셨고요. 지방선거 끝나도 분명히 밝혀져야 그 진보적 가치가 훼손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역시 진실규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댓글까지 다 읽어드렸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이 선거인데 내일도 저희 방송은 나갑니다. 네, 그래서 들어주시고 또 내일 정말 지방선거는 사실 다른 선거들보다 훨씬 더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의원 선거, 또 광역, 도의원, 시의원 선거, 군수, 시장, 도지사, 이거 전부 사실 우리들의 삶을 직접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선거, 또 교육감도 있죠. 교육감, 애들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드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서 지금 투표율이 60% 넘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반드시 투표하셔가지고 선거의 가치를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선거하시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